방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동훈 대표라고 불러야 되겠죠. 62.8%를 얻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당원 투표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는데 48.51%를 기록을 했고, 지난 3월 8일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 전당대회가 55.1% 투표율이었는데 그것보다는 6.59%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럼에도 한동훈 대세론이 유지가 된 결과였죠. 2위는 원희룡 후보 18.8%, 3위는 나경원 후보 14.6%, 4위는 윤상현 후보 3.7%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이 담긴 의미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5대1 맞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게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이 대표는 한동훈을 찍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심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득표율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을 누구 찍을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이제 전략하고 위치 설정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굉장히 좀 많이 높게 나왔죠. 저는 네. 5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60%대 네. 기록을 했고요. 네. 김기현 후보가 될 때 52.93%, 53%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력을 다해서 밀어줬는데도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득표율이 높았던 걸로 보면 되고요. 네. 2위, 3위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결선으로 갔어야 네. 누가 2위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 뭐 이게 뭐 원희룡이 2등이든 뭐 나경원이 2등이든 뭐 이제 내일부터 아무도 그 기억 못할 겁니다. 근데 막판에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조금 추격을 해가지고 2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했었는데,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2위를 했어요. 이거는 약간의 친윤의 조직표. 예, 조직표가 가동이 됐는데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네, 조직표가 가동은 됐지만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죠. 이 투표율이 48%면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네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좀 이상하게 그때 조직표를 후울 가동했기 때문에 높았던 거고요. 그렇군요. 김기현 대표를 당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까 당에서 조직표 가동하면 굉장히 열심히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48%면 상당히 좀 높은 투표율이다. 네. 어쨌든 막장 드라마라고 우리가 욕은 했지만 드라마 시청률은 높았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차 투표에서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한 건데, 이번 전당대회가 막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폭로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건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왜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쪽 분들한테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총선 참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저거 되겠어?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가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여당 내 어떤 야당 전략,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낮은 지지도의 반사 효과, 이걸 봤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선 주자 효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분들은 이번에 대표는 대선 주자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후보는 자기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유권자 국민들은 그냥 당 대표나 대선 주자나 그냥 같은 걸로 봐요.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도 다음 대통령 한동훈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한 거지, 아니 이 사람은 대통령 말고 당 대표를 잘해야 돼,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쩌면 제일 큰 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효과.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을 너무 미워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재명을 가장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게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선택한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국민의힘의 그 오래된 책임당원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권리당원이지만 그쪽에 책임당원인데, 그분은 저만 만나면 정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거지?
그것만 안 되면 나는 돼. 막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이게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이재명 그 대표를 지금 민주당 분들은 이제 굉장히 지지가 높지만 반대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뭐 극도로 혐오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사 효과를 또 한동훈 후보가 좀 봤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뒤에 평가를 해보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 처음으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뭔가 반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반성은 빠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계파 갈등만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쓴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건 계파 갈등이라기보다도요.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네.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 둘이 싸운 겁니다. 그냥. 네. 그 다른 세 후보는 그냥 현재 권력 쪽에 대충 줄을 섰는데 외면을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막장 드라마 끝났는데 지금부터 더 참혹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막장 드라마에 더해 참혹 드라마요. 예,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내전이에요. 네. 다른 국가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우리도 내전을 겪었죠. 네. 또 골육 상쟁. 네. 사람 몸 안에 뼈와 근육이 싸운다. 네. 끔찍한 거죠. 네. 다 망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네. 완전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 갈라졌습니다.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굉장히 명확해졌고 토론회 과정에서 또 싸우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볼썽사나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와 굉장히 심하게 싸웠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화해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당심 회복. 자, 한동훈 당대표가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봐야 돼. 이게 네. 검사 유전자에는 대화, 타협, 통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너 옛날에 이런 짓 한 거는 이건 무슨 뭐 형법 몇 조 몇 항 위반이고 이건 징역 몇 년이야 이렇게 해서 영장 치거나 구속시키고 그냥 배제시켜 버리는 거군요. 평생 그렇게 검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또 뭐 구형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통합의 유전자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도 안 갖고 있듯이 네. 한동훈 대표도 통합의 유전자는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 당내 무슨 화합 이런 거 아예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한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더 솔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당내 정치인들은 아마 전부 다 제거해 나갈 겁니다. 아까 참혹 드라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참혹 드라마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조성팀 의혹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나경원 후보의 공소취하 부탁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야 뭐 이런 논란이 좀 일기도 했는데 특히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래 한동훈 특검법 좋아. 우리도 동조할게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추후에 한동훈 당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실제로 발의를 할지 네. 안 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거부권 행사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한동훈을 잡으려고. 네.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네. 또 그 이후에 그럼 재의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분열을 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전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그걸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어쨌든 민심이 중요합니다. 민심이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 여론이 높으면 이게 피해가기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또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야당도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여론에 달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최고위원들 몇 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의원이 당선이 됐고 최고위원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의원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였던 후보들이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후보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그중에서 2명이 당선이 된 건데 일단 당원당규상으로 보면은 당대표 본인을 제외하고 최소한 4명 정도의 우군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머지들이 뭐 최고위원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당대표가 물러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체제 안에서 주도권을 제대로 당대표로서 잡고 갈 수 있냐 이러한 약간의 의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위기 시에 최고위원들이 뭐 과반이 사퇴하면 대표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러니까 지도부를 무너뜨리는 걸 이제 비주류 쪽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표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요. 오늘 최고위원들 보니까 이 한동훈 대표하고 런닝메이트로 뛴 분들이 득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박정훈 의원은 여성 배려 때문에 이제 빠졌어요. 4등을 맞아요. 했는데 날아가고 네. 그 자리에 이제 김민전 의원이 됐죠. 뭐 이런 거고. 아무튼 한동훈 런닝메이트들이 다 당선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도 순서입니다. 뭐 김재원 인지도 플러스 조직표 네. TK. 그다음에 이뇨한 뭐 푸른 눈의 한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아무튼 네, 푸른 눈의 한국인. 예. 아무튼 이분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됐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로 그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대표하고 최고위원 런닝메이트 되면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뭔가 이 좀 위기에 처한다.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과연 계속 등에 칼을 꽂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정치군요.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노마죠. 네. 이게 이제 정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한 번 한동훈 계보는 영원한 한동훈 계보다 그런 정치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른바 잔혹 드라마 안에서 또 지켜볼 지점 중에 하나가 막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대표로서 주도권을 쥐고 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당정 관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궁금한 지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는 날 자체적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법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진짜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약속했으니까 해야죠. 이것도 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반사이익 때문에 대표가 된 사람인데 네. 뭐 어쨌든 뭔가 액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중요한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대법원장이나 이렇게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민주당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이제 틈이 확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른바 잔혹 드라마 제1장이 최상병 특검법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고요.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의 권력 투쟁 결국 그런 식의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어떤 참혹 드라마가 펼쳐질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찌라시가 돌기도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축하난을 보내주고 일주일 있다가 축출 또는 제거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또 당한 일이기도 하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런 시도를 할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 비슷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사람이 수법이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준석한테 써먹었던 수법을 그대로 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가 실패하면 탈당까지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다. 탈당해서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 와서 뭐 여러분 이 당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소리쳤지만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이었어요? 몇 년 안 돼요. 네. 그 대통령 하려고 거기 잠깐 들어간 겁니다. 지금도 그 당에 애당심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국민의힘이 망하든 말든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좀 어느 정도 평가받고 퇴임 이후에 좀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해서 네. 될 것 같으면 그쪽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 아니 한동훈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던 한동훈 얘 많이 컸네. 지금 나를 막 들이받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장면이 벌어지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참혹 드라마 챕터가 굉장히 많아질 것 여러 같습니다. 개로 갈려 챕터 1, 챕터 그렇죠. 2. 최상병 특검법 챕터 1.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챕터 3, 4 정도 되지 3, 4 않을까요? 정도. 네. 챕터 5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인공처럼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계속 오르고 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리스크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지금 속보 나온 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최근에 이제 조사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검찰청사로 불렀어야죠. 네. 이른바 보수신문에서도 그 잘못된 조사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먼 훗날 언젠가는 이 문제 정리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다음 대통령 되고 싶으면 정리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을 내줄 리가 없고 그러면 이 고륙상쟁에서 이겨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좀 심하게 표현하면 형사처벌, 감옥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네. 한동훈 차기 대통령이 가능한 거죠. 거기서 어정쩡하게 타협하면 가망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이 굉장히 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요. 드디어 진짜 정의의 화신이 나타났나 보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이 처리 문제가 아까 챕터 5라고 그러셨죠. 네. 이게 좀 챕터 2, 3 정도로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가 그 부분이 챕터 앞으로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어정쩡하게 봐주면 한동훈 자기 대통령은 어림도 없다.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 희생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검사가 사람이 과거에 한 일을 재단하고 평가해서 벌을 주는 사람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반면에 정치는 미래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정치를 잘하기가 참 어려워요. 검사가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으로 일단 변신을 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또 정책 같은 거 경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을 잘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겁니다. 정치도 공부 안 돼 있고 정책 공부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이라는 검사 대통령 모시고 사느라고 우리 국민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또 차기 대통령을 할 대표로서 한동훈 검사 대통령을 또 이렇게 선출하는 걸 보고 약간 좀 끔찍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안에 이렇게 차기 대통령 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없는 건지 이게 이른바 우리나라 이 보수 세력의 어떤 각성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